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순순히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비 경선 뒤 독자 노선을 택하고 김민석 후보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신천지 공세가 민주당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 점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딱 보면서 야, 송영길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진짜로 지가 이재명 대통령과 뉴 이재명 세력들을 돕는다 그러면 지가 박선진이나 김영호 이런 사람들 출마를 자제시켰어야지. 안 그래요? 뭐하러 14명이나 나와갖고 난리를 쳐갖고 다 떨어지고 아마 삐딱선을 박성준이가 좀 타지 않을까. 제가 보면 앞으로 박성준이가 삐딱선을 좀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이건태 씨는 그냥 제보나 받으세요. 제보 받는다 그랬는데 뭘 그렇게 오래, 그냥 이건태 씨는 할 일 많잖아. 신천지 제보 받으시고 떨어진 김에 제보나 열심히, 제보 건태, 제보 열심히 받으시고 그냥 제보 열심히 받다 보면 뭐 나올 수도 있겠지 뭐.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냥 계속 그냥 푹 기다리세요. 푹 기다리세요. 이게 할 짓이냐? 민주당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을 제보를 받아갖고 까면 민주당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에 민주당 작살낸다고 제보를 기다린다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제 말 틀립니까? 이 미친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제보를 기다리면 그 제보를 지가 까면 민주당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 받게 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국힘당 통일교 개입했다 그래갖고 압수수색 하는 거 못 봤어요? 저건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민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하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해당 행위를 따라서 난 저런 인간들 처음 봤어요. 살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하는데 신천지가 개입됐다고 그러면서 제보를 기다린대요. 아니,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쓸데없이 이런 선거 나오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고. 건태 씨는 기다리십시오, 영원히. 그냥 계속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뭔가 나올 수도 있잖아. 기다리세요. 이건세, 기다림의 미학, 계속 기다려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략은 뭐 어렵지 않죠? 다 저희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왜 본선 전략을 지금 얘기했냐? 기호가 나와서 해야지 하지. 어떤 분들 예선 전략 얘기했더니 본선 전략도 짜주세요. 본선은 기호가 바뀌어요. 절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예선에서는 3번이었고 본선에서는 2번이다. 이거 절대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요. 정청래 대표에게 투표하시는 분들은요, 2번을 누가 찍든 2번을 송영길을 찍든 3번을 김민석을 찍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청래 대표는 1등 아니면 2등을 하실 분이고 최소한 2등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선호투표제는 3등의 표 중에 그 2등을 누굴 찍었냐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표만 잘하시면 돼요. 나는 곧 죽어도 한 길만 갈 거야. 나는 절대 1번 정청래, 2번 김민석, 3번 송영길 이따위 인간들을 찍을 수 없어. 나는 1번도 정청래, 2번도 정청래, 3번도 정청래. 이렇게 찍으면 무효돼요. 좆대요. 알겠죠? 그냥 1번 정청래 찍고 2번 3번은 송영길을 찍든 김민석을 찍든 알아서 찍으세요. 알겠죠? 난 나의 길을 가련다. 난 절대 저런 뉴 이재명 세력들을 찍을 수 없어. 그래갖고 뭐 1번 정청래, 2번 정청래 이러면 무효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정청래를 1번에 찍는 사람들은 2번, 3번 누굴 찍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막 고민하지 마세요. 1번을 정청래 찍었는데 2번을 김민석을 찍어야 되나 송영길을 찍어야 되나,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알겠죠?
똑같은 새끼들이니까 누구를 2번에 찍어야 되나 정청래를 찍는 분들에게는 아무 필요 없다. 정할 필요도 없다. 알겠죠? 정청래 1순위에 놓는 사람들은 2번 3번이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송영길 투표자들이 머리에 지진 나는 거예요. 송영길이나 김민석 찍는 투표자들이 김민석은 1번을 찍고 2번에는 꼭 송영길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떠들어야 되고, 송영길을 1번에 찍는 사람들은 꼭 2번에다가 김민석을 찍어야 됩니다. 지네끼리 머리 터져요. 지네끼리 머리 터지는 거고, 1번 정청래를 찍는 우리 지지자들은요, 2번을 누구 찍든 3번을 누구 상관없어요. 결국은 송영길은 지가 2등 하려고 노릴 테니까 지 지지자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오늘 제 말 들으면 그냥 클리어 된 거예요. 알겠죠? 변수는 없다. 변수는 없다. 이렇게 1, 2등은 상관이 없는데 정청래 대표님이 1등을 할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3등의 표 중에 2등 표가 날아가져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자꾸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정청래 알정 찍은 2, 3등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날따라 더 꼴배기 싫은 애를 2번에다 쓰고 덜 꼴배기 싫은 애를 3번에다 쓰든지, 그날따라 더 꼴배기 싫은 애를 3번에다가 쓰고 2번은,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원샷 한 방에 끝내자. 그것도 누가 자꾸 50.1만 넘자고 하는데 저것들 50.1로 끝내면요, 부정선거다 개소리 여기서 쌉소리 나오니까 70%로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인 당대표, 민주당 뉴 이재명 세력들의 반란을 민주당 당원들이 진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뉴 이재명의 수장이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뉴 이재명의 수장인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쓸데없이 리모델링, 뉴 이재명 세력들과 구조적 다수니 제3의 길이니 엉뚱한 짓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통령에게 경종을 울려줘야 돼요. 왜 경종을 울려줘야 되냐? 제가 말하는 경종은 대통령 반 이재명 세력들로 여러분들이 가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면요, 대통령이 나머지 집권 3년 동안 더욱 힘찬 개혁과 안정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 수 있어요. 검찰개혁부터 삐그덕거리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모두 뉴 이재명의 수장 역할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들을 SNS와 이재명 픽이라는 잘못된 대통령의 그릇된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이 이렇게 가면 이재명 정부도 실패하고 민주당이 위기에 처한다는 위기감에 당원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정청래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정찍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진정 알정찍 운동은요, 진짜 누가 민주당을 위하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만한 후보인지를 보는 거지, 지금 뉴 이재명 세력들과 차별화를 두는 단지 차별화가 있다 그래서 정청래를 뽑자는 게 아니에요. 저 뉴 이재명 세력들이 뉴민세나 뉴영길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고, 정청래 같은 변하지 않는, 절대 이재명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지 않는 정청래 같은 인증된, 검증된 당대표가 돼야만 뉴 이재명 세력들과 어떤 차별화를 두고 대통령이 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민주당의 전통성을 계승해서 민주당 당원들과 개혁에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류민석 씨 계속 신천지 개입설 지금 사지에 몰렸죠. 이번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오늘 여러분들 정청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유민석을 앞선다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유가 뭐냐? 김민석의 신천지 의혹 제기가 역풍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죠. 이게 과연 우리가 신천지 의혹, 김민석이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린 게 뭐냐면, 과거에 이낙연이 이재명 대통령과 2022년 대선 경선을 할 때 전 지역에서 깨지다가 갑자기 전남에서 뒤집어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를 과거 이낙연 세력들이 정청래 뒤에서 신천지 세력들이 돕고 있다. 그 이상한 표의 흐름을, 그래서 정청래에게 이낙연의 이미지를 씌우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김민석이가 이번에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이낙연의 이미지를 뒤집어 쓴 거예요. 역풍이 뭐냐? 이낙연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을 터뜨렸을 때와 거의 오버랩되는 상황을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그렇죠? 정청래에게 이낙연의 모습을 씌우려다가 지가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수습도 되지 않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다가 그 당시에 이낙연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장동 그 뒤집어 씌우기를 했던 게 역풍 맞은 게, 이게 굉장히 이거 아마 이거는 지금 뉴 이재명 세력들이 정청래 대표와 신천지를 엮는 거는요, 이거 용서받지 못할 짓이에요. 이거 자칫 여러분들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이건태가 신천지 제보 받는다라고 해갖고 엉뚱한 제보가 들어와갖고 의혹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나 그 조작이나 어떤 그 기획을 해서 만약에 이건태에게 정청래와 어떤 내 신천지가 엮여 있다라고 제보하면 이건태가 만약에 그걸 까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요 위헌정당으로 공중분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 위헌정당, 우리가 여러분들 오히려 국힘당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위헌정당인 거예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갖고 그런 당대 지금 여러분들 내란 특검에서 조사하는 게 뭐죠? 지금 통일교 한학자가 왜 구속됐죠? 권난동 이런 애들 돈 먹은 것도 있지만 지금 내란 특검에서 조사하는 게 통일교의 국힘당 전당대회 개입 사건을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잖아요. 저런 뉴 이재명 세력들, 뉴민세와 뉴건태 이런 자들이 신천지 의혹 제기한 거는요, 민주당이 전당대회 끝나고요 언제든지 벌써 저쪽 국힘당이 전문 고발러들을 시켜갖고 민주당 분명히 고발을 하게 되면요, 언제든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그래요?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들어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통일교도 전당대회 개입했다는 의혹 갖고 당사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 다 가져갔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거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게, 김민석 자신 없으면서 신천지 개입설 퍼뜨렸냐, 가장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용납하지 못한다, 가장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제가 왜 김민석 후보의 이 신천지 개입설이 이건 완전 역풍, 그냥 역풍으로 그치지 않고요, 민주당 오래된, 지금 정청래 대표가 1등을 했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가 그래도 더 민주당답다거든요. 답은 김민석이나 뉴민석이나 뉴영길보다는 정청래가 그래도 선당우사의 표본이었고, 우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정청래가 더 민주당답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청래와 함께하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도 같이 이번에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당원들은 정청래가 옳은 방향, 그 정청래가 함께 가는 최고위원들이 옳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를 지지하면 마치 신천지가 개입했다라고 하면 당원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친노, 친문, 친명을 만들었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 즉 코어 지지층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오히려 우리가 표의 결집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 예비 경선 발표 이후에 정청래 후보는 백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는데 우리 유민석 선수는 오늘 예비 경선 발표 이후에 백브리핑 없이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도 있었고 결국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말이 틀린가 보세요. 이제 서울 찍고 여기 찍고 지금 일정표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전당대 일정표가 나오면요. 제가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디 갔니? 일정표. 이 일정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일정표 보니까 충남 공주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 공주, 청주, 대전, 세종, 울산, 부산, 경남, 인천, 강원, 대구 이렇게 쭉 가잖아요. 아니 이거는 부산, 익산 이거 빠졌구나. 그리고 전남, 광주 제가 보면요 여러분들 송영길이가 언제 반란 일으키냐면요. 우리가 8월 1일부터 해갖고 8월 1일, 2일, 그 다음에 8월 8일, 9일 이렇게 2주 동안 끝나는 게 어느 시점이냐면 대구, 경북이에요. 대구, 경북 끝나고 저것들 반란 일으킬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70%의 표가 전남, 전북, 경기, 서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1일, 2일, 그 다음에 1일, 2일, 8일, 9일 2주간 여기 쫙 돌아봐야 30%야 거기가. 거기가 그러니까 충남, 공주, 충북, 청주, 대전, 세종, 울산, 부산, 경남,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여기 다 해봐야 민주당 30%야. 그럼 나머지 전남, 전북, 서울, 경기 여기가 70%야. 그러면 뉴영길이가 내가 볼 때 여기서 김민석과 별로 차이가 안 나면 뉴영길은 아마 전남에서 김민석보다 자기가 지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전남, 전북에서 자기 지지해달라고 할 게 뻔합니다. 뻔해요. 그래서 15, 16을 앞두고 아마 그 전부터 이제 딱 14 며칠이죠? 9일날 끝나고 이제 10일부터 김민석과 서로 송영길이 김민석도 비판하고 정청래도 비판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2등으로 올라가서 결선 투표에 본인이 가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캠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싹 지워봐요. 국무총리를 했던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정청래 전 당대표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새술은 새부대에 내가 국무총리였던 경력까지 갖고 지금 당대표를 잘 하겠다 라는 아주 부드러운 메시지가 나왔다면 근데 왜 그렇게 세게 했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들은 말이 있는 거죠. 다는 말 못하겠는데 들은 말이 있는데 그 들은 말로 내 스스로가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은 정청래 디스한다기보다는 누구한테인가 잘 보여야 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정치인이라고 하면요 사실 김민석이나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정치 일찍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은 행정가랑 달라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내가 부드럽게 해서 그 메시지를 내린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일성이나 그 송영길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그게 보이잖아요. 왜 저렇게 세게 해야지에 대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킴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대상까지도 욕을 먹게 만드는 정말 정무감각과 전략이 없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어저께 그 KSOI 여론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잘 나왔어. 저는 네거티브에 대한 일종의 여론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 KSOI 여론조사를 정청래랑 가까운 여론조사라고 폄훼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평론가라는 사람 중에. 그래서 내가 어제도 원래 여론조사가 나오면 더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걸 다 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저 설문지 한번 읽어봐봐요. 귀하께서는 다음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KSOI가 여러분들 생각처럼 만만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닙니다. 왜냐면 정청래 후보에 뭐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저 설문지에 보면 예를 들면 신천지 의심받고 있는 정청래와 전직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과 이런 식으로 이 설문을 만든 게 아니라 야, 이 다음 중에서 누구를 당대표로 하면 좋을까라고 굉장히 쿨하게 드라이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청래 후보랑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작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레거시 나가는 평론가가 할 말은 아니죠. 그냥 미친 소리죠. 개소리인 거지. 그렇게 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 여론조사 캠프마다 네. 다 아는 사이.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한테 유리하게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는 당장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거는. 저번에 갤럽이 그 장영기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앞에 리드멘트로 쓰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부르는 여론조사 그 설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 쿨하게 너 민주당 당대표 후보 중에 누구 찍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무슨 측근이 들어가서라고 뇌피셜을 그 측근 누구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진짜 위험한 짓이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건 KSY니까 치고 뉴스토마토가 오늘 나오는 날이죠. 뉴스토마토 헤드라인 그냥 다 읽어드려 볼게요. 민주당 대표 1순위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순. 저게 선호투표 물어본 거예요. 네. 당심은 정청래, 김민석 접전. 정청래 33.7%, 김민석 22.0%, 송영길 11.7% 순입니다. 여권 기반으로 봤더니 4050은 정청래, 호남은 김민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정청래 39.4%대 김민석 37.5%대 송영길 14.2%입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치면 정청래 35.0%대 김민석 32.9%대 송영길 13.3%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민석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압도적이었어요. 여론조사들이 다. 근데 어제 KSOI 오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가 보이죠. 이제 상당 부분에서 정청래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건 김민석 캠프의 전략의 미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안정감을 갖고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뭔가 당 전체를 품을 생각을 못하고 뭔가 어레인지가 잘못된 상태에서 센 발언을 함으로써 더군다나 신천지까지 논란이 생김으로써 정청래 전 당대표를 평가할 분위기가 아니라 야 불쌍한의 분위기를 스스로 자초해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이제 미디어 토마토에서 만든 그 그래픽인데 이거 보시면은 민주당 차기 당대표 이게 전체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선택이 분명히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뭔가 좀 민주당 내에서 약간 분란을 만드는 것 같아 하고 찍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는 33.7, 김민석 22.0, 송영길 11.07 이런 정도인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여론조사는 30%가 반영이 되고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상대로 여론조사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역선택 방지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반 여론조사로 물어보게 돼 있는데 지금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십니까라고 물어요. 그럼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는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빼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지금 무당층, 중도 이런 사람들은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제하고 오늘 그러면 이것도 친정청래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 마음속으로 막 때리고 신천지라는 낙인을 찍으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주 세력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똑같아요. 집단지성 무섭습니다. 그 집단지성을 갖고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될 것 같네 안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지금 새날에 달리는 악플도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김민석 후보 비판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정청래 후보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비판할 지점이 거의 없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요. 로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쪽은 지금 전략이 완전 미스났어요. 이렇게 때리면 내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대표가 될 건데 뭔가 어떤 특정한 오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해야지 하고 그냥 때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거티브를 했을 때 돌아올 반향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새날에 달리는 악플이 그런 거라니까요. 니들이 반명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당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누구나 다 박찬대를
이재명 대통령 픽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네. 민주당 당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권리당원들 66%가 정청래 찍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일한 준비를 갖고 나와서 전략적인 뭔가 고려 없이 막 던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게 여론조사 분석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새날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게시판에 투표를 붙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방송의 지지자들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여론조사 100명을 1000명을 통해서 한 여론조사는 상당히 정확해요. 왜냐하면 표본 있고 뭐 표본 오차가 있고 모집단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확해요. 더군다나 아까 그 부제목에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일관된 흐름이에요. 4050은 정청래. 4050은 정청래란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왜냐? 당원들이 하는 전당대회 투표는 뭐 연령별, 성별 뭐 이런 게 없잖아요. 투표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근데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4050, 60은 투표장에 나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30이 투표장에 한 20%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호남은 우세하다는 것이 위안거리일 수 있는데 지금 한 3주, 4주 만에 완전 따라잡힌 게 아니라 역전돼 버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다 이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당대표 선거라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당하고 이런 현재 대통령 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고민인 거죠. 대부분의 우리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걱정거리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정청래 대표도 전 대표도 네. 뉴 이재명이 당 주류가 되면 총선 대선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신천지 의혹은 강력히 응징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이게 근거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폭발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근거 없이 지금 제보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유튜버들이 접근을 했고 거기에서 받은 증거 제보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제보가 최근에 여러 채널들 저희 포함해서 채널들에서 반박이 돼서 다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거를 그들한테 받은 것도 세탁을 할 겸 제보로 치환하고 보완해서 더 받을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지금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 이제 무슨 호남 TV 신문 간 것도 신천지하고 연결을 시켜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파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도 통일교 지금 행사 나갔다는 그 사진이 또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인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치면은 세계일보 인터뷰했던 모든 정치인들 다 문제 있는 겁니다. 통일교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후보 쪽이 해야 될 일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정치는 작용과 반작용의 산물이라고. 흐름이 좀 바뀌긴 했어요. 네거티브 위주로 가던 거는 네거티브는 송영길 후보 정도만 감당을 하고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나 지지하지 마라. 갈라치기 주도하는 게 뭐 그런 유튜브들이잖아요. 끊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한 30%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몰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전당대회는 프레임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66대 33이었던 권리당원들의 지지가 어디 갑니까? 정청래 전 대표한테 지지했던 표가 어디 가냐고요. 근데 네거티브를 하면 그 30%의 김민석 전 총리가 갇히는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요. 그걸 아주 잘 숨긴 채 정청래와 김민석의 다른 점을 없이 만드는 차별점 없이 만드는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스스로 30% 안에 갇히면서 네거티브를 시작하니까 전에 정청래를 찍었던 66%의 상당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이런 분석들은 아무 방송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추세로 나타나잖아요. 완 내피셜 KSOY는 친정청래 여론조사라고 말했던 나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레거시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워요. 민주당 지지층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에요. 네, 네.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일개 그 갈라치기 유튜브들이 하는 말 갖고 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가치를 중시하는 세력들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니들이 선동한다고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새날 방송에 보면 그런 댓글 달리는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포지티브하게 시작을 했으면 내가 비판할 거리를 못 찾겠죠. 그러면 방송을 공평하게 하겠죠. 김민석 공약은 이거고 정청래 공약은 이거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 기준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가 너무 많으니까 네거티브 하지 마세요라고 비판이 많아지니까 내가 반석 방송이 된 거예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하려면 공평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고. 여러분들 김민석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김민석 후보의 공약 아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공약 모르잖아. 전당대 끝날 때까지 이럴까 봐 겁나하는 거예요. 네거티브만 하는 거야. 너 신천지지? 근거 있어?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집권 여당입니까? 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건요. 재미가 없고 흥행이 떨어져도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걸 어떻게 할 건지 당을 어떻게 뒷받침할 건지 그런 논쟁을 해야지. 맞아. 기본소득을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진짜 반도체 나오는 수익은 진짜로 어떻게 쓰는지 그런 토론을 해야지 신천지 토론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부끄럽다. 내가 지금 출마하고 싶다 정말로. 빨리 하세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안 보이잖아요. 네, 네.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온갖 새끼들 무슨 신천지 정청래 의혹 이지랄하고 자빠졌잖아. 이걸 주도하는 거 당장 멈춰야죠.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라고. 이상하게 그분은 망하는 선거 때는 내 얘기를 안 들어요.